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요. 다른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토론식으로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혼자 말을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지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 잡담 같은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제가 원래는 각계의 약간 전문가 선생님들을 같이 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뭐 여유치가 않아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이번에 방송을 하시는 그 이현주 선생님께서 뜻이 좀 있으셔서 이번에 약간 테스트식으로 한번 방송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주입니다. 우리가 왜 커피숍에서 커피 네. 마시면서 뭐 유튜브 방송 얘기도 하고 네. 인터넷 방송 뭐 얘기하다가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제가 테스트 자리에 지금 나오게 됐는데요. 어, 인터넷상으로 볼 때는 박사님 원래 얼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네. 보다가 이게 완전히 스튜디오처럼 막 카메라 있고 막 그러니까 와, 네. 막 떨리고. 제가 혼자서 제일 네.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네. 카메라를 탁 켜놓으니까 네. 갑자기 말이 탁 멈추는 거예요. 네. 그거 그래서 이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고 방송을 한다는 게 네.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TV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야 그 직업이고 연습을 많이 하셨고 이랬는데 그리고 거기 주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네. 여기는 완맨 쇼를 하다가 이제는 네. 완우맨 완맨 쇼로 이제 네. 변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라이팅부터 시작해서 제가 음향까지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 또 이제 결과적으로 배우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담화식으로 좀 하는 것도 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사님 파우더 같은 것도 좀 바르시고 그럴 네. 줄 알았는데 완전 쌩얼이시네요. 100% 쌩얼이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보니까 제가 거울을 보는 제 모습하고 카메라에 나오는 제 모습하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내과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박사님이랑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제가 비포 네. 애프터가 이제 확실하잖아요. 오늘 이 네. 자료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내과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제가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네.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네. 저도 좋고 또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네. 의욕을 좀 갖자. 저도 네. 다이어트가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미용에도 물론 좋지만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제가 3년 전에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계신 분 중에 한 분께서 좀 굉장히 그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얼마나 많이 다이어트, 나가셨는데요? 꽤 많이 비밀적인 체중을 뺄 수 없지만, 모르니까. 한국 사람 치고는 네.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100kg 이상. 그 정도는 될 거였어요. 예, 남자분? 그러니까 여자분이요. 여자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초반에 하다가 네. 그만뒀어요. 왜냐면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솔직히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스텝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의사 병원에서 이렇게 뭐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뭘 해주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 이유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힘든 거 맞죠? 네. 그리고 맞죠? 이제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이 사람과 뭐 1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일주일에 3번, 4번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병원에서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다 해주면서 일주일에 3번, 4번을 약간 반강제적으로 트레이너를 해가지고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환자 비용이 한 달에 1,500불, 2,000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당. 왜냐면 제가 이제 계산을 막 해봤잖아요. 네. 근데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를 다 끊고 요것만 식단을 만들어 주려면 식단 전문하시는 분과 또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도 월급을 주고 어떤 식사를 만들어 주고 아니면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게 이렇게 해주는 아이디어까지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그냥 음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이어트 전공을 하신 분과 의학적인 걸 같이 겸비를 해서 토론을 또 해야 되고 그 환자 전공하시는 분하고 내과 닥터분하고 그게 또 나누시나요? 저는 내과 예. 선생님들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칼로리, 카보하이드레이트, 팻 이런 거를 하지만 이제 음식 쪽에서 좀 더 이거를 정확하게 영양 쪽으로 음식을 그럼 이런 식으로 먹는 게 현실적으로 좀 낫다. 그런 거를 이제 영양학 하시는 분은 더 알고 의학적인 거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 프로틴을 배율을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좋다. 이 사람은 당뇨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거니까 이제 내과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음식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는 영양학 쪽에서 음식으로 뭐 이렇게 알약으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영양학과에서 이런 식의 음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트레이너가 또 그렇죠. 근데 트레이너가 거의 의사만큼 인건비가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너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시간당 100불, 200불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고 뭐 돈이 안 되는 거죠, 일주일에 다 모아보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을 하니까 네. 그분 차지하는 인건비만 해도 네. 기하급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1시간당 150불을 차지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을 하면은 그게 한 달이 모이면 1000불이 그분하고 영양사만 해도 1000불이 넘어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100명을 두고 그 사람이 100명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몇 명 소규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안 예, 그래서 하시니까? 3년 전에 진짜 하고 싶었는데 포기를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게 제가 한 3,000불 한 달에 투자를 해가지고 1,000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난관에 겪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자기가 발란티어로 해주겠다 하면 얘기가 되지만 그분들도 직업이니까 공짜로 해줄 수가 없고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 좀 안타깝게 됐어요. 네. 그렇다면 네. 얼마 전에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네. 혼자 왜 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매일마다 사람들한테 이제 다이어트 뭐 살 빼고 운동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학적인 것이 너무 의학적이다 보니까 운동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은 이쪽과 또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음식을 그러니까 영양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게 약간 컴플리케이션 뭐 당뇨도 있고 이러면은 그쪽까지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콜라보레이션이 되는데 안 돼서 그냥 제가 아는 걸로 저 혼자 하겠다. 그러면 저는 공짜잖아요. 네, 그래서 해보셨더니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8파운드를 뺐어요. 8파운드 예. 빼신 모습이에요? 아니요, 조금 다시 좀 올라갔죠. 요요 같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다이어트를 하려면 이게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돼요. 라이프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생활적으로 네, 습관이 그러니까 돼야 자기 돼요.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이제 10파운드를 1년에 빼겠다. 그러면 그것도 안 돼요. 너무나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팡 가가지고 한두 달 만에 툭 떨어진 다음에 그거를 꾸준히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해야 돼요. 한두 달 안에 몇 파운드를 줄이는 보통 게 한 달 안에 좋겠어요? 10파운드를 빼야 돼요. 한 달 안에 예. 10파운드면은 거의 5kg 정도면은 예.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 주일에 한 1에서 2kg. 예. 보통 이제 자기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은 10파운드 빼기가 오히려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10파운드에서 15파운드를 정도 빼고 나서 한 달 안에 그럼 그거를 한 2달 정도 유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10파운드. 첫 번째 10파운드에서 15파운드 빼는 건 의외로 쉬워요. 쉽기는요. 예.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거 한 더 달을 어려워요.
한 달을 작정을 하고 하면은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워요. 평생을 다이어트를 했는데. 작정을 해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작정.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내가 가야 될 거다. 이거는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처음에는 단거리 달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내가 여기 목표를 한다. 2주 만에 뭐를 하고 그 다음 2주 만에 몇 파운드를 더 뺀다. 한 달 만에 작정을 한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네. 그 생활을 이제 내가 롱텀으로 그 후에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 작정을 독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 전 안 먹겠어요. 아예 굶어버리겠어요. 아니, 그거는 또 아예 굶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음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해놓은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탄수화물을 먹는 게 가장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를 하면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단백질과 지방이 남는데 그 단백질과 지방 중에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게 아킨스 다이어트였죠. 10년, 20년 전에 유행하던 아킨스 다이어트. 예. 그런데 이제 이 하이 프로틴 다이어트를 하면 좀 몸에 무리가 오는 것도 있고 콩팥에도 무리가 오고 뭐 이래서 하이 프로틴 다이어트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하이 팻 다이어트로 하면은 더 낫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동안 지난 10년, 15년 동안 우리가 의학계에서 찾아낸 것들이 지방보다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그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올 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당뇨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자체가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염증 반응이 그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심혈관계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더 많이 밝혀졌죠. 제가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막 배가 고플 때 네. 뭐 치즈니, 뭐 베이컨이니 네. 또는 뭐 그 차돌박이 있죠. 네. 차돌박이를 후라이팬에 구우면 금방 구워지잖아요. 네. 그걸 먹으면 배가 차면 더 이상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있었고요. 그러다가 왜 라면이 엄청 막 먹고 싶기도 예. 그냥 먹고 싶잖아요. 예, 예, 라면은 예. 빵도 그냥 먹고 싶고 네. 아니면 어느 모임에 갔는데 빵이나 이런 맛있는 탄수화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만 좀 먹어보자, 조금만 먹어보자 하다 보면 이게 막 하나면 두 땡기는 개가 되고 거예요. 세 개가 되죠. 네, 여기서 질문이 예. 고기는 배가 부르면 멈춰지는데 스탑이 되는데 예. 탄수화물은 배가 부르는 거 아는데도 네. 맛있는 게 보이면 계속 먹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은 꽤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슈거 레벨이 확 올라가면 솔직히 환희를 느껴요. 기분이 막 예,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마약과 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 치료를 할 때 당뇨를 그 탄수화물의 중독증이다. 이렇게 마약처럼 중독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의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마약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갑자기 섬뜩해지면서 그렇죠. 마약 중독을 끊어야 되겠다. 예, 마약을 뭐 쉽게 말하면 탄수화물 코케인을 혈관으로 하시는 분이 한 번만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을 하면 두 번을 하고 두 번을 하면 네 번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탄수화물도 과자가 앞에 있으면 네.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배가 뭐를 먹었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생각을 안 해서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네. 안 먹고 싶던 그 찰나에 네. 그걸 하나 집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집어먹게 되죠. 다 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의 릴리즈를 하면서 약간 그 환희를 느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약하고 똑같이 어프로치를 하면 돼요. 처음부터 안 먹으면 그거를 넘어가기가 쉬운데 하나를 먹으면 그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제 보통 식사들, 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특히 뭐 쌀밥 이런 걸 먹으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있다 배가 고프잖아요. 그 이유가 사람들은 이게 배가 다 꺼졌으니까 예,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꼭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배고픔 증상이 우리가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올 때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확 올라갔다가 서너 시간 지나면 확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배가 고픈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제 말을 못 믿겠다 생각을 하시면 믿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못 믿겠으면 단식을 한번 해보세요. 단식이요. 24시간 물론 인슐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단식하시면 안 되는데 건강하신 분들이면 보통 분들은 한 24시간 단식을 해보세요.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시간에서 6시간, 7시간 될 때가 가장 견디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배고프고 그러면서 이게 16시간, 17시간이 되면은 이제 배고픔의 통증이 와요.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가 16시간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이 단식 이틀 3일도 계속 할 수 있겠네라는 진짜요?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미친 듯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 그렇진 않아요. 미친 듯이 먹고 싶은 때는 거의 8시간에서 12시간, 13시간 정도를 굶었을 때 미친 듯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걸 하고 살이 쪘다는 사람들은 100% 하루에 2끼를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플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소나기 밥을 먹으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 혈당이 올라가면서 인슐린이 확 올라오면서 그 인슐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1시간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용량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생리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고지방 저탄수화 식단 말을 잘못했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저탄수가 중요한 거예요.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 그리고 키토 다이어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지금 말한 간헐적 단식 두 개 다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데 근데 일반인들은 실패한 사람들은 100%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잘못했어요. 실제로 제가 오늘 제 병원에 방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 키토 다이어트 아닌 그 간헐적 단식과 이제 고지방 다이어트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우유나 유지방 제품 유제품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완전히 모든 탄수화물을 완전히 배제를 했대요. 완전히 배제를 했는데 살이 거의 안 빠졌대요. 그런데 그 야채에서도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야채도 다 끊었대요. 그런데 유지방을 먹었대요. 유제품을. 우유, 치즈. 자, 치즈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유에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유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 2잔을 먹으면 벌써 키토 다이어트가 아닌 거예요. 우유 2잔 먹었으면. 그렇습니까? 그렇죠. 탄수화물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 2잔 정도가 거의 40g 가까이 돼요. 그러면 키토 다이어트 정의가 사람마다 약간씩은 드는데 30g에서 50g 사이를 이제 밑으로 하는 게 키토 다이어트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바카스 우리가 사람들 많이 먹는 바카스 있죠. 바카스 한 병이 25g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찾아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바카스 2병만 먹어도 벌써 키토 다이어트 안 된 거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키토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를 하면 굉장히 극적으로 가요. 거의 한국 사람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키토 다이어트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와, 한 달 동안 한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이어트는 오래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 사람으로는. 미국 사람들은 오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솔직히 미국 사람들은 빵만 빼면은 뭐 스테이크 먹고 뭐 이러면 미국 스타일의 음식으로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 피하기가 더 쉬울 수 있어요. 빵만 빼면. 그러면 한국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 키토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솔직히 혹시 그래도 난 하겠어 라는 분이 키토 계시니까. 다이어트는 지금 말하는 우유 먹지 말고 키토 다이어트라는 건 키톤을 쓴다는 얘기인데 키톤을 쓰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거의 안 들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은 탄수화물이 섭취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적은 양의.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2, 3주는 할 수 있어요. 2, 3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분들한테는 키토 다이어트를 추천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를 하겠다. 약간 의미가 비슷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인텐시티 강도가 다른 거예요. 키토까지는 안 가도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할 만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운동과 겸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우리 예전에 키토 다이어트 아니어도 뭐 고지방 다이어트 할 때 뭐 삼겹살로 살을 뺐다 이런 거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저도 봤어요. 예. 그런데 그 비만 전문가들은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러든 저러든 칼로리는 칼로리다. 탄수화물 안 먹었어도 고지방 다이어트에서 너무 많은 칼로리를 먹으면 살은 안 빠지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죠. 네, 너무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칼로리를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칼로리를 제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다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미스가 돼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거의 다 90%를 다 같이 다 해야 돼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그러면 나는 그 먹는 거는 뭐 그냥 포기하고 운동으로 빼겠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절대로 운동으로는 살을 빼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은 뭘 도와주는 거예요? 살 빼는 거는 먹는 거를 줄여야 살을 빠지고, 먹는 걸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뺀 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예요. 네, 질문 있어요. 살을 먼저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이 시작을 해야죠. 예, 같이 시작을 하는 게 좋은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살을 뺄 때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닌데 충분히 거기에 일리가 있는 포인트는 있기는 해요. 이 약간 여러 가지 또 이게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인커리지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먹는 걸 확 줄였을 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체중이 부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막 생기거든요. 근육을 하면 근육은 무겁거든요. 살은 그 지방은 빠지는데 근육이 붙으면서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을 빼려고 하시는 분들은 살이 쪘잖아요. 살이 찐 분들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아지면 살이 더 쪄 보여요. 예. 왜냐면 지방이 바깥에 있는데 그 밑에 근육이 있거든요. 근육이 커지니까 배가 더 나와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막 자기 몸도 뚱뚱한데 허벅지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완전히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거를 다 하려면 솔직히 말해 이런 제가 강좌를 1시간씩 앉아가지고 뭐 20편으로 20개를 시리즈로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걸 설명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제일 처음 말해준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 하나하나 모아놓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만나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클리닉을 하기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는 베버리 힐스예요. 뭐, 그런데 자, 베버리 힐스인데요. 그 사람들도 헐리우드 연예인들도요. 빠졌다 쪘다 빠졌다 쪘다 그거 계속 빠져야 돼서 빠지고 쪄야 돼서 찌는 사람 많잖아요. 배우들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어떤 분이 나한테 나는 지금 목숨 걸고, 아니, 목숨 걸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나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내가 40파운드를 빼겠다. 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배우들은 뺄 수 있어요. 직업이잖아요. 자기 직업이니까. 그죠? 그러면 저도 자,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배우들이 네. 40파운드를 뺀다 할 때 거기서 그거를 빼주는 트레이너들이 1년 연봉이 20만 불에서 40만 불을 받아요. 1년 연봉이. 네. 와, 자, 직업을 바꿔야 되겠어요. 네, 40만 불 치면 의사 그만두시고. 쫓아다니면서 다 해주죠. 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되는, 그 사람들 의사 아니에요. 그냥 트레이너인데 뭐 20만 불에서 40만 불을 받고 해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들이 먹는 것까지 다 같이 관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청소년 아니 또 다음 넥스트 좋은 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렇게 돈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잖아요. 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돈을 낼수 그렇게 있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몇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을 해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포인트가 너무 여러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딱 돼서 자기가 그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모르면 이제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알고서 내 상황에서 이거는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40대 50대에 내가 생활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운동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냥 지금 단순히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죠. 나의 그 내면에서. 그럼 나는 요까지만 체중을 유지하고 그냥 하고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자, 이 말이 생각나요. 무슨 말이요? 자, 여기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들, 뭐, 너도 못하는데 뭐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하시지 마시고, 자, 건강하게 살려면 의사가 추천하는 의사의 말을 듣때 의사처럼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군요. 자, 의사들이 제가 보통 지금 뭐 일주일에 한 80시간 이상을 일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80시간이요? 예. 지금 하는 것도 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취미생활 아니에요? 일이 아니고? 그 얘기는 내가 100만 부자 되는 법을 내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80시간에서 뭐 조금 많이 일할 때는 한 100시간 이상 일을 해요. 보통 제가 이제 이거 의사 하고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주 80시간을 일을 그래서 의사에 대해서 그것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꼭 의사가 돼서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환자 교육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더 엑스트라로 하는 거지 꼭 환자를 계속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걸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교육을 하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의학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의료 논문 같은 거를 계속 나오니까 그 논문들을 읽는 것들이 있는 이런 시간까지 다 치면은 이제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제가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하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찾기가 힘들어요. 다 핑계예요, 근데. 핑계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나도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또 못한다고 또 환자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기의 생활 패턴에서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식생활의 내가 계속 갈 수 있는 식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군것질을 안 하는 게 제일 첫 중요한데, 번째 군것질을 안 하는 네, 거.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하나씩만 하면 돼요. 네, 군것질 안 예. 하는 거.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네. 군것질 정말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안 빠지는 이유는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군것질 많이 하시잖아요. 라면도 먹고 이러면서. 그건 정말 라면 어쩌다 정말 1년에 정말 네. 몇 번 안 돼요. 근데 조목조목 물어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나와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피곤하면 배가 부름과 안 부름과 상관없이 계속 땡기거든요. 예. 그렇게 피곤한데 잠을 지금 잘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맹물을 막 마셔야 되나요? 베이컨 하나를 구워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죠. 당연히 안 먹어야죠. 이럴 수가. 자, 안 먹어야지. 그 먹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먹고 나서는, 그래, 피곤하지 내가 살을 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이래 살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지 않게 내 몸을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피곤하면 엄청 땡기거든요. 그렇죠. 왜 자, 여기서 피곤함이 왜 생기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잘못 생각해서 잘못하는 것이 피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 못 먹어서 피곤한가? 삼계탕이라도. 예, 그리고 뭐 삼계탕을 먹으러 갈까? 뭐를 먹으러 갈까?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네. 다 뭐를 피곤하니까 뭐를 먹으려고 그래요. 네, 자,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초콜릿. 단식을 해보라시라는 거예요. 단식을 해보면 단식. 예, 단식? 18시간 정도 단식을 해보면 24시간을 하면 한 18시간이 지나가면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네, 굉장히 맑아져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머리가 뿌연하고 머리가 묵직하다, 뿌연한 느낌 있다. 그래요. 예,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하면 그 뿌연한 느낌이 없어져요. 진짜로.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 이거 한 달 하면 내가 산신령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정도로. 안 하시길 잘하셨어요. 산신령이. 수염이 없어가지고 안 해요. 네,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로, 자, 그럼 쉽게 말해서 그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보시냐면, 자, 우리가 식곤증이라는 말을 하죠. 네. 머리가 좀 뿌연하면서 졸리고 나른하고 네. 식곤증이잖아요. 네. 식곤증이 뭐예요? 식사 후에 그쵸? 노곤함이 밀려오는. 식사 후에 노곤함과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 탄수화물 때문에 그래요. 탄수화물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탄수화물이 혈당이 확 올라가면서 하강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물론 뭐 플러스 우리가 소화액을 나오면서 혈관이 장으로 뭐 혈관이 더 팽창을 해서 피가 더 그쪽으로 많이 간다. 그런 생각을 2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거가 아니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시아 지역은 쌀농사 지역이고 주로 탄수화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상분들은 그렇게 뚱뚱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땐 차가 없었구나. 많이 걸어 다니셨죠, 그죠? 운동도 많이 했고 네. 군것질이 크죠. 군것질도 없었고, 군것질이. 그죠? 뭐 80년대 어르신들이 딱 보면 어떤 말을 해요. 야, 밥 먹으면은 2-3시간 지나면 출출한데 빵을 먹으니까 든든하다. 맞아요. 그쵸? 그러셨어요. 예, 네. 빵을 먹으면 왜 든든하겠어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든든하지. 많이 먹은 거예요. 빵에는 우유, 버터, 그리고 기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고칼로리와 여러 가지를 해서 충분한 영양 섭취가 많이 됐기 때문에 든든하죠. 그리고 100% 탄수화물만이 아니었잖아요. 네. 지방도 들어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설탕도 엄청 예. 들어갔어요. 총 칼로리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그러면요, 적죠. 탄수화물이 너무 억울하단 말입니다. 네. 탄수화물 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계속 앉아 있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탄수화물이 왜 나를 갖고 자꾸 그럽니까 하면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과다 섭취했기 때문에 문제죠. 과다 섭취가 문제인 거죠. 탄수화물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억울함을 좀 예, 풀어주세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다 너무 보니까 많이 현대 먹어서. 사회에서 삐쩍 말라가지고 뭐 조금 먹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야 탄수화물 먹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예, 네, 다들 네, 네. 이게 용량의 문제죠. 영양의 예,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고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이어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다이어트에 신경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지루하다고 하니까 아니요. 여기서 그만. 좋아요. 네, 네. 친해지고 다음 편에 네. 조금 더 해드릴게요.